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MBT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MBT는 이제 해경 기출과 이제 승진, 모든 문제를 최신 개정해서 데이터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의 순서가 바뀌어서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온라인 모의고사,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오답 노트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옆에 메모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써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롬박에서 개발한, 롬박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형사, 뭐 뿐만 아니라 다 있는데, 특히 형사법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MBT 문제를 제일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MBT 몇 번 풀었는지 세봤는데 다 세 과목 합해가지고 한 1,400번 정도 풀었더라고요. 몇 번? 1,400번. 1400번? 네. 이걸 어떻게 셌어? 그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 시험 내역 해가지고, 시험 내역. 그 번호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20문제가 1회니까 네. 이걸 1400번 풀었구나. 네. 와, 1400회 이상 응시했다는 거지, 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책으로 했으면 그치 얼마나 두껍게 했겠어.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없잖아. 대사이고. 그러면 이제 계속 말해. 근데 확실히 이제 풀다 보니까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쉽게 이제 문제 풀기는 좋은데 약간 단점이라면 그 종이랑은 다르게 이제 그냥 눈으로만 그냥 거기다 따로 문제 풀 때 체크는 따로 오다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 이제 개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개수 OS 문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객관식 그 사지선다도 약간 뭐 X를 뭐 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렇게 그런 거랑은 아직 그런 걸 아예 못하니까 그냥 눈으로만 단순히 이제 보고 뭐 노트에다가 뭐 따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뭐 불편하다면 불편한데 근데 제일 좋은 점은 이게 뭐 전범위로도 풀 수 있고 뭐 자기가 뭐 재산죄가 약하다면 재산죄만 따로 이제 선택해가지고 계속 풀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제일 좋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풀다 보면 답이 외워지니까 내가 안 볼라 해도 답이 외워지잖아.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답을 이렇게 바꿔주니까 그 효과가 한 번 더 훨씬 좋게 나겠지. 그럼 형사법을 풀 때 이론 강의를 한번 들었어. 그 다음에 기출을 반복해서 풀었잖아, 종이로. 뭐 이론 듣고 아니면 그 부분 기출을 풀고 나서 뭐 MBT를 붙다든가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딱 MBT만 푸는 시간을 뭐 따로 잡는다든가 이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기출 문제를 풀 때 MBT도 한 번씩 풀어봐야겠다 하는 식으로 그냥 가끔씩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 태블릿 화면만 너무 보고 있으면 머리도 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푸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쌤의 추천은 예를 들면 이론이 한 3시간 나갔어요. 3시간 나갔어.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이 있겠지. 해당 범위에 대한 기출 2, 3회 정도 풀어보고 대충 알겠다. 해당 범위니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MBT로 다시 복수, 그 해당 파트만. 그럼 여기까지도 한 번 더 했을 때 100이 나와야 정상이겠지. 봤으니까 방금. 근데 이게 해당 파트의 100점이라는 게 MBT를 한 1회 내지 2회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습 시험이지. 단원 시험. 이게 있어야 뭐가 좋냐면 내가 이 이론을 듣고 뭐 이론 3 읽어보고 기출을 풀 때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일단 시험 봐야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집중이 되거든. 근데 이게 없으면 본인 했다 생각해. 2, 3회 풀었으니까 했다 생각해. 그러니까 한 80% 정도 했을 때 만족해버리지. 사실 20%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내가 알고 모르고를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평가해 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보통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게 많아서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이 공부를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내가 진짜 기출을 잘 마스터했는지를 알기 위한 게 메타인지니까 끝난 다음에 MBT는 말 그대로 메타 코그니션 베이스 테스트잖아 테스트. 그래서 이거는 시험용으로 푸는 게 좋지 학습용보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학습용은 이거지. 기출을 본인이 종이로 풀어본다. 이게 이제 공부용인 거고 내가 공부한 거를 테스트한다. 거울로 비춰본다. 이런 용도가 MBT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MBT가 있음으로써 본인의 학습을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출을 뭐 베이스로 꼬긴 했지만 사실 MBT는 그냥 기출 그대로 낸 거잖아. 답만 바꿔서. 근데 이거조차도 100이 안 나온다는 거야. 풀어보면. 그러니까 시중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해경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경 문제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풀어보니까 왜 없는지 알겠다.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중 기출 문제집에 낼 만한 문제가 없었던 거. 근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형사법 하고 이제 올해 형사법 하고 이거랑 이제 21년도 이전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이전 거는 너무 어려운데 22년도부터는 갑자기 너무 쉬워져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시중 기출 문제 풀다가 해경, 형법, 형사소송법 보면 좀 이런 거를 승경 공채 시험에 낸다고 막 이런 느낌 받는 문제가 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21년 전 게. 네, 네. 거기서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형사법이 되게 쉽게 출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기출 문제랑 MBT 뭐 열심히 풀면은 더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100이 돼야 돼. MBT가 100이 되고 나서 이제 좀 확장을 해야겠지. 모의고사를 본다 해도 100이 된다는 말은 내가 기출문제에서 확실하게 정답을 외웠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쭉 읽으면서 이거 O, 이거 X, O, X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BT가 100이 나가는 거지. 이 문제 답 왜 이게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MBT가 또 그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어차피 박스 자체가 기억, 니은, 디귿 21년도 이전까지는 박스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형사법이 네. 그 답을 외울 수가 없고 박스 보면서 이제 OX를 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짜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기억에 남거든요. 눈에 박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 자체를 그냥 생으로 외워버리면은 변형 되게 나오면은 외우면 된다. 네. 오케이. 자, 형사법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수험 기간별 형사법 공부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지금이 23년 12월이에요. 자, 그럼 이제 6개월 수험 기간 생각해 보고 네. 요걸 한번 플랜 한번 짜보자. 추천 플랜. 일단 기본 이론 강의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형사법,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중간에 이제 그 강사 기출문제 그 해당 범위도 같이 이제 풀어주어야겠죠. 이러면서 이제 기출문제 이래독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6개월 동안 한다 치면은 그냥 기출문제를 일단 계속 풀어야죠. 자, 이렇게 보자. 1, 2, 3, 4, 5, 6 이렇게 개월마다. 그럼 형사법 기본 강의. 자, 형사법 기본 강의만. 형사법 기본 강의와 플러스 개론 먼저 봐야겠네. 이제 형사법 기출문제 한번 보고 회사 법규. 이때 한 달 정도면은 인강 보는 분들은 이래도 가능할 것 같아. 여기도 이래도 회사 법규 나중에 돼. 나중에 회사 법규는 5개월 차이는 형사법 기출문제인가? 계속 기출문제 풀어주죠. 기출문제만 해독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론 법규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이때는 최소한 2, 3회독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형사법은 기출문제만 이론서는 안 보네. 그냥 이때부터는 기간이 짧으면은 이론서를 보기보다는 형사법은 계속 기출문제를 푸는 게 낫죠. 네, 거의 10회도 해야 돼. 해경 개론하고 회사법규 중에 골라 본다 하면 해경 개론을 먼저 해야 되고 법규가 좀 더 암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규는 3개월 차. 물론 이때 같이 가도 제일 좋긴 하지. 제일 좋은 건 형사법 기본 강의를 2개월에 빡세게 해서 끝내고 이때
개론하고 법규를 같이 들어가는 게 좀 좋긴 하죠. 왜냐면 어차피 법규랑 개론이 절반이 겹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개론이라고 써긴 했지만 사실은 법규에서 해당하는 파트를 제외하고 사실 총론 파트만 보기 때문에 총론 파트만 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회사법규를 다 본다 하면 뭐 개론의 강론 파트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래도 하면서 일단 무조건 이제 이론서의 단권화 작업을 엄청 잘해야 돼. 네, 단권화 작업. 그러니까 형사법하고 다르게 개론 법규는 좀 이렇게 책에다가, 어차피 법규는 가면 갈수록 문제를 푸는 게보다는 뭐 이거는 이론서를 보면서 그게 어차피 이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생판에 암기기 때문에 이건 자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2, 3회도 써놨지만 사실은 뭐 더 할 수 있으면 2회독에서 4회독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롬박에서 보면은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롬박이 운영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이제 7주 커리큘럼이 이게 우리가 이제 9회독 하는 플랜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실 5월, 6월 이게 2달 하면 이제 거의 뭐한 9주차 좀 되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하면 충분히 9회독 이렇게 원래 했던 거 1회독까지 하면 총 10회독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형사법은 진짜 기본 강의 후에는 무조건 기출이네. 근데 중간에 이제 진짜 모르겠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 잠깐 이론서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뭐 잠깐 강의 듣고 이 정도는 뭐 해줘야 돼. 이해를 아예 못하면 문제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한 6개월보다는 8개월 잡는 게 낫겠네. 한 3월까지 넉넉하게 기본 강의로 그냥 좀 들어주고 4개월 차부터는 이제 바로 그냥 기출 이제 가고, 이때부터 그냥 6, 7 정도 해서 그 뒷부분 더 이렇게 반복해주면 3개월을 일단 잡고 무조건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 쭉 가면 된다 이 말이고, 개론 복귀는 4개월이면 되니까 이때에서 한 7개월 정도 잡으면 딱 좋을 것 같네. 그래요. 일단 이렇게 뭐야 뒤에 잘렸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사보다 할 말 있나? 초시면 제시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초시면 더더욱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 제시 정도 되면 이제 그 해당 기출문제를 회독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없는 판례들을 가끔 내 가지고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23년도에 그 교수가 출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유경처럼 약간 최신 판례 비중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추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막상 풀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해경 판례가 거의 없잖아. 네. 거의 없지 않나? 이미 다 기출됐었던 판례들만 문제로 나와가지고 기출만 제대로 파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직렬에 있는 시험 문제를 그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예전까지까지 말더라도 그 당해 연도 나온 그 타 직렬 뭐 형사법 시험 같은 거는 한 번씩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해경 문제를 보긴 해도 이제 해경 기출을 보면서 사실 이제 좀 감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법규 개론. 형사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론서를 제일 많이 봐야 된다. 이 이론서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미 나온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나온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좀 나왔던 부분은 좀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것도 단권화를 한다는 게 이제 강의를 좀 듣고 나서 기출 문제를 다시 이제 풀어볼 텐데, 아니 뭐 이런 게 뭐 나오나, 아니면 이런 걸 뭐 글자를 바꿔서 했나 뭐 이런 게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책에다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놓는가.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강의를 듣고 뭐 이론서를 봤는데,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시 봤는데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좀 뭐 이상하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체크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론서를 보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서에 체크를 하겠지. 승희 말주나 중요합니다. 또는 뭐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기출입니다,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체크하는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단권화를 볼펜으로 하잖아. 볼펜으로. 근데 이걸 잘못하면 굉장히 난잡해진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볼 수가 없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기출인지. 그러니까 기출에다가는 예를 들면 뭐 파란색, 중요한 부분
빨간색 이렇게 색깔을 한다든지. 저는 그냥 딱 두 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황색 형광펜이랑 녹색 형광펜 이거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규칙이 있었다는 거지. 네. 예를 들면 주황 색깔이 표시되면은 뭔데? 뭐였는데? 주황색은 약간 단서 조항이라든가 뭐 예외적인 사항. 녹색은? 녹색 형광펜 그냥 중요한 거. 기출법. 네. 꼭 암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녹색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 그렇죠. 주황색은 기출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그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설명, 주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들 이런 걸 적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서 하고, 하나 더는 파란색, 내가 문제 풀다가 오답된 부분. 그러니까 누구는 이 이론이 여기 파트 절대 안 틀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다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까 거기 틀렸으면 파란색으로 체크해 두면 아 맞다 나 여기 부분 틀렸구나 하고 그 부분 다시 또 집중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론서를 많이 봐야 한다는 뜻은 이론서가 단권화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단권화를 잘하는 게 실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권화를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막 다 그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만 딱딱 그냥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가끔가다 이제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할 때 특히 법규가 아니 개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조건 있거든요. 쌤이 이제 설명해 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예시를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그림 그려서 설명할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따라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은 적어두고 이유 없는 밑줄, 그렇죠. 의미 없는 밑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왜냐면 그만큼 이론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경찰 시험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중요한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암기하는 걸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자주 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막 형사법은 기출 문제를 엄청나게 회독해야 한다는 것처럼 나머지 법규 개론은 이론서를 엄청나게 많이 회독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시험을 봐봐야겠다고 제일 생각한 계기가 그 법규 개론을 많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학원 그 블로그에서도 그 기출된 부분 어디 페이지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니 이론서에다가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안 봐서 틀렸네. 아 화나네. 그래가지고 다시 보면 할 수 있겠네. 그때부터 야 다음에는 개론 법규 단권화 확실히 해가지고 그때는 단권화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냥 보고 그랬어가지고 이때는 24년도 할 때는 단권화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 진짜 많이 봐야겠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해양 경찰을 준비하는 분들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헌법도 해경에서는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셨던 거 해경 기출을 보시면서 아 어찌 느낌 올 거야. 헌법도 보면 해양 경찰 개론 같은 경우도 강의는 없지만 아니, 책에는 없지만 수업 중에 해주는 말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보면 충분하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의아했던 게 사이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사이드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때? 문제제를 딱 펼치니까 개론이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1번, 2번 풀고 3번이 안목이 나오니까 처음 본 거. 일단 넘어가고 그런 게 한 5개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 그리고 법규는 한 3개 정도 있었고 이제 형사과까지 다시 싹 풀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최대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랑 내가 이론서를 봤던 노력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웬만하면 안 틀리겠지 이 생각을 했죠. 웬만하면 내가 배웠던 거랑 연관시켜가지고 그 다른 법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간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수상레저법은 문제가 뭐 금지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구냐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법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상레저법이라고 해서 또 맞춘 거 하나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냥 찍어야겠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생각을 내가 공부한 걸 엮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법규가 2개 틀리고 개론은 3개 틀리고 실수는 문제 있었어?
실수라기보다는 는 없었고. 네, 마지막에 문제를 2개를 답을 바꿔가지고 어? 다 문제 2개를 답을 바꿔가지고 답을 바꿨어. 네,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1년 내내 말했는데 원답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 들을 걸 원답 답이었지 그것도. 그 생각을 할 그러니까 바꿨는데 원답이 답이었지. 네, 그래 어제 동현이 왔어. 동현이 5개 틀렸단 말이야. 근데 동현이도 그만하더라. 원답이 답이었던 게 3문제였대. 3개였대 3개. 3문제. 그래서 쌤 말 들을 걸 왜 얘기로 하더라고.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 영상 나온 게 다시 얘기해줄게. 이게 현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워. 왜냐면 이런 생각이야. 내가 1번 체크를 했어. 근데 다시 보니까 3번 같아. 어쩌지? 아 쌤 바꾸지 말했는데 이런 생각 한다고. 근데 난 다르겠지. 제 생각은 똑같은데요. 이번엔 아닐 거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아니야. 막상 까보면 똑같아. 똑같아. 쌤 말 들을 거야. 이게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1번 체크를 할 때 이때는 나의 모든 뇌가 무의식 속에서 아까 말한 추론 능력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는 그때는 의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다시 볼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나의 어떤 직관적인 감으로 하는 거야. 직관으로. 우리 뇌에는 이중 모델 과정이 있다 그랬지. 듀오 프로세스 모델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직관, 하나는 이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분석 능력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모르는 문제를 봤을 때 답이 그냥 1번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냥 이 직관으로 가는 거야.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걸 믿는 거지. 근데 이 직관이 어떻게 키우냐? 경험이야, 경험. 그러니까 내가 많은 문제를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아까 말한 답이 있어. 아까 용주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걸 봤을 때 이상해. 1번이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그만큼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러한 걸 많이 안 해봤어. 응? 내가 예를 들면 문제 많이 안 풀어봤어. 그럼 직관이 없겠지. 직관 자체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관을 믿어야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두 번째 내가 본다. 3번을 이제 내가 3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소설을 쓰는 거라고. 이때부터는 이제 나의 직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아니야. 논리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맞아. 그렇지 당연하지. 나는 왜냐면 직관을 풀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오답을 향해 간다니까요. 이게 제가 벌써 7년 있잖아요. 7년. 진리입니다. 진리. 안 바뀌어요.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나의 직관을 믿어라. 아시겠죠? 이제 사이드는 결국은 제 생각도 그래요. 추론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 키우는 것이지 뭐 어디서 봤다고 맞추는 게 아니다. 이제 어디서 맞추는 게 아니다. 만약에 어디서 본 걸 가지고 맞춘다면 답이 없지. 너무 넓어지잖아. 너무 넓어져. 근데 그 넓어진 걸 봤을 때 나오나? 안 나와. 이미 출제자들은 이거 사이드 내야겠다. 사이드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나게 본다고요. 사이드를. 이거 사이드겠지. 근데 거기까지 볼 필요 있냐고. 그 시간에 기출에 다 잡히면 되는 거지. 제가 원래 이제 MBT가 나오기 전에는 책으로 된 거 풀다가 MBT가 나오고 MBT로만 했거든요. 문제에 관련된 거 풀면서 이제 하는 생각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간에 절대 안 틀려야겠다. 그래도 그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무조건 체크해가지고 이론서에 무조건 적어놓고 그냥 아예 문장을 적어요. 문장을. 이거는 어떻게든 이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시험 보기 한 3주 뭐 그때는 개론 같은 거 한 20분 연속으로 보도 그냥 다 100점 맞았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MBT에 나온 건 절대 틀리지 말고 연관된 이제 이론서 달달달달하고 어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이드 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그래도 좀 있었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고 풀어야 되니까. 나머지 문제는 그래도 다 거의 기출 이론서에 다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으니까 거기서 다다다닥 풀고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후배들에게. 제일 후회를 했던 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면은 되는데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를 느꼈을 때가 제일 그냥 좀 쪽팔리고 좀 후회되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23년도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다시 되돌아봐도 후회 없이 그냥 진짜 나 열심히 했다 당당하게
누구한테 말하겠을 만큼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시험장 가서도 아 나는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 작년이랑 다르게 후회 없이 뭐 떳떳하게 뭐 학원에서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아 이거 물어볼게. 네. 하루 공부량? 네. 얼마나 됐어? D-Day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딱 학원 시간에 맞춰가지고 8시에서 10시까지 딱 그냥 했거든요. 안 졸고? 네. 그냥 가끔마다 점심 먹고 뭐 졸 때도 있었는데 네. 아침에 뭐 실강 있는 날은 그냥 실강 꼭 지켜서 같이 보고 딱 10시 되면 그냥 종치면 그냥 공부하던 거 그냥 뒤도 안 돌아보다 하고 가서 자고 그 후로부터 한 2개월은 11시까지 했죠. 11시까지 1개월 남았을 때 12시까지 했죠. 주말에는? 주말에는 제가 집에 가면 공부를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주말에는 이제 학원 뭐 핸드폰도 안 먹고 강제성도 없으니까 언제 나가서 하자기보다는 딱 나갔을 때 딱 열심히 하고 핸드폰하지 말고 공부만 하고 딱 오자. 늦게 나와도 한 오후 한 3시까지 나왔던 것 같고 오후 3시부터 그래도 10시까지 그냥 퇴근 시간은 10시 다 이렇게 하고. 잘 안 조는 스타일인가? 작년에는 제가 하고 잠만 잤거든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가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서 안 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안 잔 거야? 안 자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잠이 너무 와가지고 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긴 했는데 최대한 안 자려고 한 거죠. 안 자는 좀 팁 있나? 빨리 일찍 자야 돼. 일찍 자야 돼. 거야. 그렇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늦게 자면은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24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용주가 알아서 보고 남겨드릴 거예요. 네,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